안녕하십니까? 인간 정신의 심연을 탐험하는 깊이 있는 지식의 여정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현대사회의 분주함 속에서 종종 길을 잃고 나는 우리 자신의 내면, 그 깊은 곳을 밝혀줄 등대와 같은 사상가 칼 구스타프 융의 세계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그의 통찰이 담긴 저서 상징적 삶을 통해 우리 정신의 지도를 함께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은 지혜의 샘물을 길어 올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지식의 나눔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영감과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지금 21세기에 융을 이야기해야 할까요?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합니다. 소위 성과 사회 속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완벽하고 아름다워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립니다. SNS에 비치는 타인의 완벽한 삶과 나를 비교하며 끝없는 공허함에 빠지기도 하죠. 융은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화두를 던집니다. 진정한 자기 자신을 만나는 길, 즉 자기 실현의 여정은 빛나는 이상만을 좇는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 내면의 가장 깊고 어두운 시면, 우리가 외면하고 싶어하는 그림자를 마주하는 용기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합니다. 마치 고고학자가 땅속 깊이 묻힌 유물을 발굴하듯 우리 자신의 정신을 한층 한층 탐사해 들어가는 정신적 고고학의 과정인 셈입니다. 이 과정은 결코 쉽거나 단순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고통스럽고 정해진 공식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깊은 탐구를 통해서만 우리는 진정으로 자기다운 삶, 흔들리지 않는 존재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나갈 상징적 삶은 바로 그 여정의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 책은 융이 1935년 런던의 타비스토 클리닉에서 200명이 넘는 의사들 앞에서 강연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이 강연에서 인간 정신을 이해하는 4가지 기본적인 기능, 즉 사고, 감정, 감각, 그리고 직관에 대해 설명합니다. 자, 그럼 이제 융의 목소리를 따라 우리 정신의 신비로운 세계로 첫 발을 내디뎌 보겠습니다. 융은 먼저 직관이라는 매우 특별한 기능에 대해 설명하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융이 말하는 직관이란 무엇일까요? 그는 직관을 감각을 통하지 않는 인식의 한 형태라고 정의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촉이 왔다고 말하는 것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어떠한 논리적 근거나 감각적 증거 없이 무언가를 문득 알게 되는 경험 말입니다. 예를 들어 늘 가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고 싶다는 강한 충동을 느껴 방향을 틀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원래 가려던 길에서 사고가 났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혹은 누군가를 떠올리는 순간 바로 그 사람에게서 연락이 오는 경험은 어떻습니까? 어머니가 멀리 있는 자녀에게 무슨 일이 생겼음을 직감적으로 느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융은 이러한 예지몽, 텔레파시와 같은 현상들이 모두 직관이라는 정신기능의 발현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이것이 결코 신비주의나 미신의 영역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과학적으로 그 과정을 명확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현상들은 인류 보편적으로 명백히 존재하는 정신적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 현상을 설명하려는 시도를 포기한다고 말하면서도 그 존재 자체는 확신에 차서 이야기합니다. 마치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나 아이디어, 독일어로 아인파이라고 불리는 현상처럼 직관은 때로는 계시와도 같은 형태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것을 현대적인 용어로 통찰 또는 유레카의 순간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 아, 왜 이걸 미처 생각 못했지 하며 무릎을 치게 만드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융은 이 직관이 매우 자연스럽고 필수적인 기능이라고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직관은 우리가 다른 기능들, 즉 사고나 감정, 감각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것들과 우리를 연결해주기 때문입니다. 과거는 이미 존재하지 않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직관은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영역, 모퉁이 뒤에 숨어있는 가능성을 감지하게 해주는 우리 정신의 더듬이와 같습니다. 수많은 의사들이 명확한 데이터가 없는 위급한 상황에서 직관의 의지에 기적 같은 진단을 내리는 것처럼 직관은 때로 우리를 위험에서 구하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신비로운 힘을 발휘합니다. 이제 융은 인간의 정신을 구성하는 4가지 기본 기둥에 대해 본격적으로 설명합니다. 바로 사고, 감정, 감각, 직관입니다. 이 4가지 기능은 우리 모두에게 내재되어 있으며 각각 고유한 정신적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는 이제 생각하기를 그만두겠어 라고 말하며 생각을 멈출 수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에 지쳤다고 해도 우리의 정신은 잠자는 동안에도 활동을 멈추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더 이상 느끼고 싶지 않아 라고 선언한다고 해서 감정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 4가지 기능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끊임없이 작동하는 우리 존재의 기본 설정값과 같습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이 4가지 기능을 사용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로 논리적 사고를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적응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나 가치를 중시하는 감정 기능이 특히 발달해 있습니다. 마치 특정 상황을 연출하는 예술가처럼 감정적인 분위기를 잘 만들고 그 안에서 살아갑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중시하는 사람은 감각을 통해 세상을 파악하며 가능성을 포착하는 사람은 직관에 더 의존합니다. 여기서 융은 주기능과 열등기능이라는 매우 중요한 개념을 소개합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가장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주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기능이 그 사람의 심리적 유형, 즉 성격의 특징을 결정합니다. 융은 이 4가지 기능의 관계를 십자가 형태로 설명합니다. 십자가의 중심에는 자아가 있고 자아는 의지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한 사람의 주기능이 십자가의 맨 위에 있는 사고라면 그와 정반대편, 즉 십자가의 맨 아래에는 반드시 감정이 위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열등 기능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기능은 서로를 배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냉철하게 생각할 때는 개인적인 감정을 배제해야만 합니다. 반대로 무언가를 깊이 느낄 때는 논리적 생각을 잠시 멈춰야 합니다. 감각과 직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앞에 현실을 있는 그대로 감각하는 데 집중하면서 동시에 벽 너머의 가능성을 직관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실에 발을 딛고 있는 감각 유형의 사람에게 직관은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릴 수 있고 늘 새로운 가능성을 좇는 직관 유형의 사람에게 현실은 그를 가두는 감옥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기능과 열등기능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하나가 강하게 발달하면 다른 하나는 미분화된 상태로 남게 됩니다. 융은 어느 누구도 정반대되는 두 기능을 동시에 높은 수준으로 발달시킬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열등 기능은 단순히 약하고 쓸모없는 기능일까요? 융은 정반대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이 열등 기능이야말로 우리 성격에 매우 중요하고 흥미로운 부분을 드러냅니다. 예를 들어 주기능이 사고인 지적인 사람들은 종종 자신에게 매우 강렬한 감정이 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들은 때때로 자신의 통제를 벗어나는 강력한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곤 합니다. 평소에는 누구보다 이성적이고 냉철한 교수가 집에서는 사소한 일에 불같이 화를 내는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융은 그의 아내에게 물어보면 아주 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익살스럽게 말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주기능이 감정인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들은 평소 타인에게 공감을 잘하고 부드러운 성품을 가졌지만 때때로 매우 비논리적이고 편협한 생각에 사로잡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떨쳐버리려 해도 떨쳐지지 않는 강박적인 생각들이 그들을 괴롭힙니다. 이것은 열등 기능이 우리의 의식적인 통제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기능은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조종할 수 있는 잘 훈련된 군대와 같지만 열등 기능은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와 같습니다. 그것은 원시적이고 예측 불가능하며 때로는 우리를 압도해버립니다. 융은 열등 기능이 우리 안에 있는 원시인의 영역과 같다고 말합니다. 주기능을 사용할 때 우리는 문명인이지만 열등 기능의 영역에서는 누구나 원시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열등 기능을 두려워합니다. 지적인 사람이 사랑에 빠지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이 일단 폭발하면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게 되어 어리석은 실수를 저지를 것이라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융은 많은 지식인들이 자신보다 지적 수준이 낮은 사람과 결혼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바로 이 통제되지 않는 원시적인 감정에 사로잡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사회적 계급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미분화된 감정, 즉 열등 기능이 상대방에게 투사되어 강력한 심리적 인력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감정은 혼란의 근원이며 자신의 가장 약한 고리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치 철갑을 두르듯 자신의 감정을 꽁꽁 숨기고 통제하려 애씁니다. 결론적으로 열등 기능은 우리 정신의 열린 상처이자 외부의 영향력이 쉽게 침투할 수 있는 열린 문과 같습니다. 바로 이 지점을 통해 우리는 상처받고 지배당하며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 성장과 성숙의 과정에서 자신의 열등 기능을 이해하고 통합하는 작업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제 융은 우리 의식의 구조를 더 깊이 탐색합니다. 그는 우리의 자아가 의식의 전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아는 거대한 무의식의 바다 위에 떠있는 작은 섬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는 의식의 구조를 원형 다이어그램으로 설명합니다.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하는 자아의 영역이 있다면 그 뒤편에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림자의 세계, 즉 무의식의 영역이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완전히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우리는 평생에 걸쳐 자기 자신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을 발견해 나갑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10살 때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0살이 되면 10살의 내가 얼마나 어렸는지를 깨닫고 이제야 비로소 세상을 알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30이 되고 40이 되면 그 생각은 또다시 반복됩니다. 융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자신에 대한 발견의 종착점에 이르렀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는 평생에 걸쳐 자기 자신을 완전히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인격의 일부는 언제나 미지의 상태로 남아있으며 마치 잉태된 아기처럼 무의식 속에서 계속 성장하고 변화합니다. 지금의 우리는 과거의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는 알지만 1년 뒤, 10년 뒤에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무한한 가능성들이 바로 우리 내면의 어두운 편,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자아는 마치 영화 필름 위를 움직이는 프레임과 같습니다. 미래의 내 모습은 아직 시야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우리는 삶이라는 여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그 모습에 다가가고 마침내 그것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였는지는 알지만
우리가 무엇이 될지는 완전히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말하는 자기 실현의 여정입니다. 그것은 완성된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미지의 나를 발견하고 통합해 나가는 끝없는 과정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위대한 여정의 첫걸음을 떼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4가지 기능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 복잡하고 역동적으로 작용하는지 더 깊이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간 정신의 심연을 탐험하는 깊이 있는 지식의 여정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현대사회의 분주함 속에서 종종 길을 잃고 나는 우리 자신의 내면, 그 깊은 곳을 밝혀줄 등대와 같은 사상가 칼 구스타프 융의 세계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그의 통찰이 담긴 저서 상징적 삶을 통해 우리 정신의 지도를 함께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은 지혜의 샘물을 길어 올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지식의 나눔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영감과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지금 21세기에 융을 이야기해야 할까요?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합니다. 소위 성과 사회 속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완벽하고 아름다워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립니다. SNS에 비치는 타인의 완벽한 삶과 나를 비교하며 끝없는 공허함에 빠지기도 하죠. 융은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화두를 던집니다. 진정한 자기 자신을 만나는 길, 즉 자기 실현의 여정은 빛나는 이상만을 좇는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 내면의 가장 깊고 어두운 시면, 우리가 외면하고 싶어하는 그림자를 마주하는 용기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합니다. 마치 고고학자가 땅속 깊이 묻힌 유물을 발굴하듯 우리 자신의 정신을 한층 한층 탐사해 들어가는 정신적 고고학의 과정인 셈입니다. 이 과정은 결코 쉽거나 단순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고통스럽고 정해진 공식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깊은 탐구를 통해서만 우리는 진정으로 자기다운 삶, 흔들리지 않는 존재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나갈 상징적 삶은 바로 그 여정의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 책은 융이 1935년 런던의 타비스토 클리닉에서 200명이 넘는 의사들 앞에서 강연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이 강연에서 인간 정신을 이해하는 4가지 기본적인 기능, 즉 사고, 감정, 감각, 그리고 직관에 대해 설명합니다. 자, 그럼 이제 융의 목소리를 따라 우리 정신의 신비로운 세계로 첫 발을 내디뎌 보겠습니다. 융은 먼저 직관이라는 매우 특별한 기능에 대해 설명하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융이 말하는 직관이란 무엇일까요? 그는 직관을 감각을 통하지 않는 인식의 한 형태라고 정의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촉이 왔다고 말하는 것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어떠한 논리적 근거나 감각적 증거 없이 무언가를 문득 알게 되는 경험 말입니다. 예를 들어 늘 가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고 싶다는 강한 충동을 느껴 방향을 틀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원래 가려던 길에서 사고가 났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혹은 누군가를 떠올리는 순간 바로 그 사람에게서 연락이 오는 경험은 어떻습니까? 어머니가 멀리 있는 자녀에게 무슨 일이 생겼음을 직감적으로 느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융은 이러한 예지몽, 텔레파시와 같은 현상들이 모두 직관이라는 정신기능의 발현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이것이 결코 신비주의나 미신의 영역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과학적으로 그 과정을 명확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현상들은 인류 보편적으로 명백히 존재하는 정신적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 현상을 설명하려는 시도를 포기한다고 말하면서도 그 존재 자체는 확신에 차서 이야기합니다. 마치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나 아이디어, 독일어로 아인파이라고 불리는 현상처럼 직관은 때로는 계시와도 같은 형태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것을 현대적인 용어로 통찰 또는 유레카의 순간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 아, 왜 이걸 미처 생각 못했지 하며 무릎을 치게 만드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융은 이 직관이 매우 자연스럽고 필수적인 기능이라고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직관은 우리가 다른 기능들, 즉 사고나 감정, 감각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것들과 우리를 연결해주기 때문입니다. 과거는 이미 존재하지 않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직관은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영역, 모퉁이 뒤에 숨어있는 가능성을 감지하게 해주는 우리 정신의 더듬이와 같습니다. 수많은 의사들이 명확한 데이터가 없는 위급한 상황에서 직관의 의지에 기적 같은 진단을 내리는 것처럼 직관은 때로 우리를 위험에서 구하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신비로운 힘을 발휘합니다. 이제 융은 인간의 정신을 구성하는 4가지 기본 기둥에 대해 본격적으로 설명합니다. 바로 사고, 감정, 감각, 직관입니다. 이 4가지 기능은 우리 모두에게 내재되어 있으며 각각 고유한 정신적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는 이제 생각하기를 그만두겠어 라고 말하며 생각을 멈출 수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에 지쳤다고 해도 우리의 정신은 잠자는 동안에도 활동을 멈추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더 이상 느끼고 싶지 않아 라고 선언한다고 해서 감정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 4가지 기능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끊임없이 작동하는 우리 존재의 기본 설정각과 같습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이 4가지 기능을 사용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로 논리적 사고를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적응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나 가치를 중시하는 감정 기능이 특히 발달해 있습니다. 마치 특정 상황을 연출하는 예술가처럼 감정적인 분위기를 잘 만들고 그 안에서 살아갑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중시하는 사람은 감각을 통해 세상을 파악하며 가능성을 포착하는 사람은 직관에 더 의존합니다. 여기서 융은 주기능과 열등기능이라는 매우 중요한 개념을 소개합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가장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주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기능이 그 사람의 심리적 유형, 즉 성격의 특징을 결정합니다. 융은 이 4가지 기능의 관계를 십자가 형태로 설명합니다. 십자가의 중심에는 자아가 있고 자아는 의지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한 사람의 주기능이 십자가의 맨 위에 있는 사고라면 그와 정반대편, 즉 십자가의 맨 아래에는 반드시 감정이 위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열등 기능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기능은 서로를 배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냉철하게 생각할 때는 개인적인 감정을 배제해야만 합니다. 반대로 무언가를 깊이 느낄 때는 논리적 생각을 잠시 멈춰야 합니다. 감각과 직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앞에 현실을 있는 그대로 감각하는 데 집중하면서 동시에 벽 너머의 가능성을 직관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실에 발을 딛고 있는 감각 유형의 사람에게 직관은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릴 수 있고 늘 새로운 가능성을 좇는 직관 유형의 사람에게 현실은 그를 가두는 감옥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기능과 열등기능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하나가 강하게 발달하면 다른 하나는 미분화된 상태로 남게 됩니다. 융은 어느 누구도 정반대되는 두 기능을 동시에 높은 수준으로 발달시킬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열등 기능은 단순히 약하고 쓸모없는 기능일까요? 융은 정반대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이 열등 기능이야말로 우리 성격에 매우 중요하고 흥미로운 부분을 드러냅니다. 예를 들어 주기능이 사고인 지적인 사람들은 종종 자신에게 매우 강렬한 감정이 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들은 때때로 자신의 통제를 벗어나는 강력한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곤 합니다. 평소에는 누구보다 이성적이고 냉철한 교수가 집에서는 사소한 일에 불같이 화를 내는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융은 그의 아내에게 물어보면 아주 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익살스럽게 말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주기능이 감정인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들은 평소 타인에게 공감을 잘하고 부드러운 성품을 가졌지만 때때로 매우 비논리적이고 편협한 생각에 사로잡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떨쳐버리려 해도 떨쳐지지 않는 강박적인 생각들이 그들을 괴롭힙니다. 이것은 열등 기능이 우리의 의식적인 통제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기능은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조종할 수 있는 잘 훈련된 군대와 같지만 열등 기능은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와 같습니다. 그것은 원시적이고 예측 불가능하며 때로는 우리를 압도해 버립니다. 융은 열등 기능이 우리 안에 있는 원시인의 영역과 같다고 말합니다. 주기능을 사용할 때 우리는 문명인이지만 열등 기능의 영역에서는 누구나 원시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열등 기능을 두려워합니다. 지적인 사람이 사랑에 빠지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이 일단 폭발하면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게 되어 어리석은 실수를 저지를 것이라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융은 많은 지식인들이 자신보다 지적 수준이 낮은 사람과 결혼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바로 이 통제되지 않는 원시적인 감정에 사로잡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사회적 계급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미분화된 감정, 즉 열등 기능이 상대방에게 투사되어 강력한 심리적 인력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감정은 혼란의 근원이며 자신의 가장 약한 고리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치 철갑을 두르듯 자신의 감정을 꽁꽁 숨기고 통제하려 애씁니다. 결론적으로 열등 기능은 우리 정신의 열린 상처이자 외부의 영향력이 쉽게 침투할 수 있는 열린 문과 같습니다. 바로 이 지점을 통해 우리는 상처받고 지배당하며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 성장과 성숙의 과정에서 자신의 열등 기능을 이해하고 통합하는 작업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제 융은 우리 의식의 구조를 더 깊이 탐색합니다. 그는 우리의 자아가 의식의 전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아는 거대한 무의식의 바다 위에 떠있는 작은 섬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는 의식의 구조를 원형 다이어그램으로 설명합니다.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하는 자아의 영역이 있다면 그 뒤편에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림자의 세계, 즉 무의식의 영역이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완전히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우리는 평생에 걸쳐 자기 자신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을 발견해 나갑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10살 때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0살이 되면 10살의 내가 얼마나 어렸는지를 깨닫고 이제야 비로소 세상을 알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30이 되고 40이 되면 그 생각은 또다시 반복됩니다. 융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자신에 대한 발견의 종착점에 이르렀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는 평생에 걸쳐 자기 자신을 완전히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인격의 일부는 언제나 미지의 상태로 남아있으며
마치 잉태된 아기처럼 무의식 속에서 계속 성장하고 변화합니다. 지금의 우리는 과거의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는 알지만 1년 뒤, 10년 뒤에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무한한 가능성들이 바로 우리 내면의 어두운 편,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자아는 마치 영화 필름 위를 움직이는 프레임과 같습니다. 미래의 내 모습은 아직 시야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우리는 삶이라는 여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그 모습에 다가가고 마침내 그것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였는지는 알지만 우리가 무엇이 될지는 완전히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말하는 자기 실현의 여정입니다. 그것은 완성된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미지의 나를 발견하고 통합해 나가는 끝없는 과정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위대한 여정의 첫걸음을 떼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4가지 기능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 복잡하고 역동적으로 작용하는지 더 깊이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간 정신의 심연을 탐험하는 깊이 있는 지식의 여정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현대사회의 분주함 속에서 종종 길을 잃고 나는 우리 자신의 내면, 그 깊은 곳을 밝혀줄 등대와 같은 사상가 칼 구스타프 융의 세계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그의 통찰이 담긴 저서 상징적 삶을 통해 우리 정신의 지도를 함께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은 지혜의 샘물을 길어 올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지식의 나눔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영감과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지금 21세기에 융을 이야기해야 할까요?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합니다. 소위 성과 사회 속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완벽하고 아름다워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립니다. SNS에 비치는 타인의 완벽한 삶과 나를 비교하며 끝없는 공허함에 빠지기도 하죠. 융은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화두를 던집니다. 진정한 자기 자신을 만나는 길, 즉 자기 실현의 여정은 빛나는 이상만을 좇는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 내면의 가장 깊고 어두운 시면, 우리가 외면하고 싶어하는 그림자를 마주하는 용기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합니다. 마치 고고학자가 땅속 깊이 묻힌 유물을 발굴하듯 우리 자신의 정신을 한층 한층 탐사해 들어가는 정신적 고고학의 과정인 셈입니다. 이 과정은 결코 쉽거나 단순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고통스럽고 정해진 공식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깊은 탐구를 통해서만 우리는 진정으로 자기다운 삶, 흔들리지 않는 존재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나갈 상징적 삶은 바로 그 여정의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 책은 융이 1935년 런던의 타비스토 클리닉에서 200명이 넘는 의사들 앞에서 강연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이 강연에서 인간 정신을 이해하는 4가지 기본적인 기능, 즉 사고, 감정, 감각, 그리고 직관에 대해 설명합니다. 자, 그럼 이제 융의 목소리를 따라 우리 정신의 신비로운 세계로 첫 발을 내디뎌 보겠습니다. 융은 먼저 직관이라는 매우 특별한 기능에 대해 설명하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융이 말하는 직관이란 무엇일까요? 그는 직관을 감각을 통하지 않는 인식의 한 형태라고 정의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촉이 왔다고 말하는 것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어떠한 논리적 근거나 감각적 증거 없이 무언가를 문득 알게 되는 경험 말입니다. 예를 들어 늘 가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고 싶다는 강한 충동을 느껴 방향을 틀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원래 가려던 길에서 사고가 났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혹은 누군가를 떠올리는 순간 바로 그 사람에게서 연락이 오는 경험은 어떻습니까? 어머니가 멀리 있는 자녀에게 무슨 일이 생겼음을 직감적으로 느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융은 이러한 예지몽, 텔레파시와 같은 현상들이 모두 직관이라는 정신기능의 발현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이것이 결코 신비주의나 미신의 영역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과학적으로 그 과정을 명확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현상들은 인류 보편적으로 명백히 존재하는 정신적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 현상을 설명하려는 시도를 포기한다고 말하면서도 그 존재 자체는 확신에 차서 이야기합니다. 마치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나 아이디어, 독일어로 아인파이라고 불리는 현상처럼 직관은 때로는 계시와도 같은 형태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것을 현대적인 용어로 통찰 또는 유레카의 순간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 아, 왜 이걸 미처 생각 못했지 하며 무릎을 치게 만드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융은 이 직관이 매우 자연스럽고 필수적인 기능이라고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직관은 우리가 다른 기능들, 즉 사고나 감정, 감각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것들과 우리를 연결해주기 때문입니다. 과거는 이미 존재하지 않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직관은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영역, 모퉁이 뒤에 숨어있는 가능성을 감지하게 해주는 우리 정신의 더듬이와 같습니다. 수많은 의사들이 명확한 데이터가 없는 위급한 상황에서 직관의 의지에 기적 같은 진단을 내리는 것처럼 직관은 때로 우리를 위험에서 구하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신비로운 힘을 발휘합니다. 이제 융은 인간의 정신을 구성하는 4가지 기본 기둥에 대해 본격적으로 설명합니다. 바로 사고, 감정, 감각, 직관입니다. 이 4가지 기능은 우리 모두에게 내재되어 있으며 각각 고유한 정신적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는 이제 생각하기를 그만두겠어 라고 말하며 생각을 멈출 수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에 지쳤다고 해도 우리의 정신은 잠자는 동안에도 활동을 멈추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더 이상 느끼고 싶지 않아 라고 선언한다고 해서 감정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 4가지 기능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끊임없이 작동하는 우리 존재의 기본 설정값과 같습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이 4가지 기능을 사용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로 논리적 사고를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적응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나 가치를 중시하는 감정 기능이 특히 발달해 있습니다. 마치 특정 상황을 연출하는 예술가처럼 감정적인 분위기를 잘 만들고 그 안에서 살아갑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중시하는 사람은 감각을 통해 세상을 파악하며 가능성을 포착하는 사람은 직관에 더 의존합니다. 여기서 융은 주기능과 열등기능이라는 매우 중요한 개념을 소개합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가장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주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기능이 그 사람의 심리적 유형, 즉 성격의 특징을 결정합니다. 융은 이 4가지 기능의 관계를 십자가 형태로 설명합니다. 십자가의 중심에는 자아가 있고 자아는 의지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한 사람의 주기능이 십자가의 맨 위에 있는 사고라면 그와 정반대편, 즉 십자가의 맨 아래에는 반드시 감정이 위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열등 기능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기능은 서로를 배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냉철하게 생각할 때는 개인적인 감정을 배제해야만 합니다. 반대로 무언가를 깊이 느낄 때는 논리적 생각을 잠시 멈춰야 합니다. 감각과 직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앞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감각하는 데 집중하면서 동시에 벽 너머의 가능성을 직관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실에 발을 딛고 있는 감각 유형의 사람에게 직관은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릴 수 있고, 늘 새로운 가능성을 좇는 직관 유형의 사람에게 현실은 그를 가두는 감옥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기능과 열등기능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하나가 강하게 발달하면 다른 하나는 미분화된 상태로 남게 됩니다. 융은 어느 누구도 정반대되는 두 기능을 동시에 높은 수준으로 발달시킬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열등기능은 단순히 약하고 쓸모없는 기능일까요? 융은 정반대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이 열등기능이야말로 우리 성격에 매우 중요하고 흥미로운 부분을 드러냅니다. 예를 들어 주기능이 사고인 지적인 사람들은 종종 자신에게 매우 강렬한 감정이 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들은 때때로 자신의 통제를 벗어나는 강력한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곤 합니다. 평소에는 누구보다 이성적이고 냉철한 교수가 집에서는 사소한 일에 불같이 화를 내는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융은 그의 아내에게 물어보면 아주 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익살스럽게 말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주기능이 감정인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들은 평소 타인에게 공감을 잘하고 부드러운 성품을 가졌지만 때때로 매우 비논리적이고 편협한 생각에 사로잡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떨쳐버리려 해도 떨쳐지지 않는 강박적인 생각들이 그들을 괴롭힙니다. 이것은 열등기능이 우리의 의식적인 통제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기능은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조종할 수 있는 잘 훈련된 군대와 같지만 열등기능은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와 같습니다. 그것은 원시적이고 예측 불가능하며 때로는 우리를 압도해버립니다. 융은 열등기능이 우리 안에 있는 원시인의 영역과 같다고 말합니다. 주기능을 사용할 때 우리는 문명인이지만 열등기능의 영역에서는 누구나 원시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열등기능을 두려워합니다. 지적인 사람이 사랑에 빠지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이 일단 폭발하면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게 되어 어리석은 실수를 저지를 것이라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융은 많은 지식인들이 자신보다 지적 수준이 낮은 사람과 결혼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바로 이 통제되지 않는 원시적인 감정에 사로잡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사회적 계급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미분화된 감정, 즉 열등기능이 상대방에게 투사되어 강력한 심리적 인력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감정은 혼란의 근원이며 자신의 가장 약한 고리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치 철갑을 두르듯 자신의 감정을 꽁꽁 숨기고 통제하려 애씁니다. 결론적으로 열등기능은 우리 정신의 열린 상처이자 외부의 영향력이 쉽게 침투할 수 있는 열린 문과 같습니다. 바로 이 지점을 통해 우리는 상처받고 지배당하며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 성장과 성숙의 과정에서 자신의 열등기능을 이해하고 통합하는 작업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제 융은 우리 의식의 구조를 더 깊이 탐색합니다. 그는 우리의 자아가 의식의 전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아는 거대한 무의식의 바다 위에 떠있는 작은 섬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는 의식의 구조를 원형 다이어그램으로 설명합니다.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하는 자아의 영역이 있다면 그 뒤편에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림자의 세계, 즉 무의식의 영역이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완전히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우리는 평생에 걸쳐 자기 자신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을 발견해 나갑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10살 때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0살이 되면 10살의 내가 얼마나 어렸는지를 깨닫고 이제야 비로소 세상을 알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30이 되고 40이 되면 그 생각은 또다시 반복됩니다. 융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자신에 대한 발견의 종착점에 이르렀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는 평생에 걸쳐 자기 자신을 완전히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인격의 일부는 언제나 미지의 상태로 남아있으며 마치 잉태된 아기처럼 무의식 속에서 계속 성장하고 변화합니다. 지금의 우리는 과거의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는 알지만 1년 뒤, 10년 뒤에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무한한 가능성들이 바로 우리 내면의 어두운 편,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자아는 마치 영화 필름 위를 움직이는 프레임과 같습니다. 미래의 내 모습은 아직 시야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우리는 삶이라는 여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그 모습에 다가가고 마침내 그것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였는지는 알지만 우리가 무엇이 될지는 완전히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말하는 자기 실현의 여정입니다. 그것은 완성된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미지의 나를 발견하고 통합해 나가는 끝없는 과정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위대한 여정의 첫걸음을 떼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4가지 기능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 복잡하고 역동적으로 작용하는지 더 깊이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간 정신의 심연을 탐험하는 깊이 있는 지식의 여정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현대사회의 분주함 속에서 종종 길을 잃고 나는 우리 자신의 내면, 그 깊은 곳을 밝혀줄 등대와 같은 사상가 칼 구스타프 융의 세계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그의 통찰이 담긴 저서 상징적 삶을 통해 우리 정신의 지도를 함께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은 지혜의 샘물을 길어 올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지식의 나눔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영감과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지금 21세기에 융을 이야기해야 할까요?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합니다. 소위 성과 사회 속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완벽하고 아름다워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립니다. SNS에 비치는 타인의 완벽한 삶과 나를 비교하며 끝없는 공허함에 빠지기도 하죠. 융은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화두를 던집니다. 진정한 자기 자신을 만나는 길, 즉 자기 실현의 여정은 빛나는 이상만을 좇는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 내면의 가장 깊고 어두운 시면, 우리가 외면하고 싶어하는 그림자를 마주하는 용기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합니다. 마치 고고학자가 땅속 깊이 묻힌 유물을 발굴하듯 우리 자신의 정신을 한층 한층 탐사해 들어가는 정신적 고고학의 과정인 셈입니다. 이 과정은 결코 쉽거나 단순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고통스럽고 정해진 공식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깊은 탐구를 통해서만 우리는 진정으로 자기다운 삶, 흔들리지 않는 존재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나갈 상징적 삶은 바로 그 여정의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 책은 융이 1935년 런던의 타비스토 클리닉에서 200명이 넘는 의사들 앞에서 강연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이 강연에서 인간 정신을 이해하는 4가지 기본적인 기능, 즉 사고, 감정, 감각, 그리고 직관에 대해 설명합니다. 자, 그럼 이제 융의 목소리를 따라
우리 정신의 신비로운 세계로 첫 발을 내디뎌 보겠습니다. 융은 먼저 직관이라는 매우 특별한 기능에 대해 설명하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융이 말하는 직관이란 무엇일까요? 그는 직관을 감각을 통하지 않는 인식의 한 형태라고 정의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촉이 왔다고 말하는 것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어떠한 논리적 근거나 감각적 증거 없이 무언가를 문득 알게 되는 경험 말입니다. 예를 들어 늘 가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고 싶다는 강한 충동을 느껴 방향을 틀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원래 가려던 길에서 사고가 났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혹은 누군가를 떠올리는 순간 바로 그 사람에게서 연락이 오는 경험은 어떻습니까? 어머니가 멀리 있는 자녀에게 무슨 일이 생겼음을 직감적으로 느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융은 이러한 예지몽, 텔레파시와 같은 현상들이 모두 직관이라는 정신기능의 발현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이것이 결코 신비주의나 미신의 영역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과학적으로 그 과정을 명확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현상들은 인류 보편적으로 명백히 존재하는 정신적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 현상을 설명하려는 시도를 포기한다고 말하면서도 그 존재 자체는 확신에 차서 이야기합니다. 마치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나 아이디어, 독일어로 아인파이라고 불리는 현상처럼 직관은 때로는 계시와도 같은 형태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것을 현대적인 용어로 통찰 또는 유레카의 순간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 아, 왜 이걸 미처 생각 못했지 하며 무릎을 치게 만드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융은 이 직관이 매우 자연스럽고 필수적인 기능이라고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직관은 우리가 다른 기능들, 즉 사고나 감정, 감각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것들과 우리를 연결해주기 때문입니다. 과거는 이미 존재하지 않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직관은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영역, 모퉁이 뒤에 숨어있는 가능성을 감지하게 해주는 우리 정신의 더듬이와 같습니다. 수많은 의사들이 명확한 데이터가 없는 위급한 상황에서 직관의 의지에 기적 같은 진단을 내리는 것처럼 직관은 때로 우리를 위험에서 구하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신비로운 힘을 발휘합니다. 이제 융은 인간의 정신을 구성하는 4가지 기본 기둥에 대해 본격적으로 설명합니다. 바로 사고, 감정, 감각, 직관입니다. 이 4가지 기능은 우리 모두에게 내재되어 있으며 각각 고유한 정신적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는 이제 생각하기를 그만두겠어 라고 말하며 생각을 멈출 수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에 지쳤다고 해도 우리의 정신은 잠자는 동안에도 활동을 멈추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더 이상 느끼고 싶지 않아 라고 선언한다고 해서 감정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 4가지 기능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끊임없이 작동하는 우리 존재의 기본 설정각과 같습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이 4가지 기능을 사용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로 논리적 사고를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적응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나 가치를 중시하는 감정 기능이 특히 발달해 있습니다. 마치 특정 상황을 연출하는 예술가처럼 감정적인 분위기를 잘 만들고 그 안에서 살아갑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중시하는 사람은 감각을 통해 세상을 파악하며 가능성을 포착하는 사람은 직관에 더 의존합니다. 여기서 융은 주기능과 열등기능이라는 매우 중요한 개념을 소개합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가장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주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기능이 그 사람의 심리적 유형, 즉 성격의 특징을 결정합니다. 융은 이 4가지 기능의 관계를 십자가 형태로 설명합니다.
십자가의 중심에는 자아가 있고 자아는 의지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한 사람의 주기능이 십자가의 맨 위에 있는 사고라면 그와 정반대편, 즉 십자가의 맨 아래에는 반드시 감정이 위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열등 기능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기능은 서로를 배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냉철하게 생각할 때는 개인적인 감정을 배제해야만 합니다. 반대로 무언가를 깊이 느낄 때는 논리적 생각을 잠시 멈춰야 합니다. 감각과 직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앞에 현실을 있는 그대로 감각하는 데 집중하면서 동시에 벽 너머의 가능성을 직관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실에 발을 딛고 있는 감각 유형의 사람에게 직관은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릴 수 있고 늘 새로운 가능성을 좇는 직관 유형의 사람에게 현실은 그를 가두는 감옥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기능과 열등 기능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하나가 강하게 발달하면 다른 하나는 미분화된 상태로 남게 됩니다. 융은 어느 누구도 정반대되는 두 기능을 동시에 높은 수준으로 발달시킬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열등 기능은 단순히 약하고 쓸모없는 기능일까요? 융은 정반대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이 열등 기능이야말로 우리 성격에 매우 중요하고 흥미로운 부분을 드러냅니다. 예를 들어 주기능이 사고인 지적인 사람들은 종종 자신에게 매우 강렬한 감정이 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들은 때때로 자신의 통제를 벗어나는 강력한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곤 합니다. 평소에는 누구보다 이성적이고 냉철한 교수가 집에서는 사소한 일에 불같이 화를 내는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융은 그의 아내에게 물어보면 아주 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익살스럽게 말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주기능이 감정인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들은 평소 타인에게 공감을 잘하고 부드러운 성품을 가졌지만 때때로 매우 비논리적이고 편협한 생각에 사로잡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떨쳐버리려 해도 떨쳐지지 않는 강박적인 생각들이 그들을 괴롭힙니다. 이것은 열등 기능이 우리의 의식적인 통제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기능은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조종할 수 있는 잘 훈련된 군대와 같지만 열등 기능은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와 같습니다. 그것은 원시적이고 예측 불가능하며 때로는 우리를 압도해버립니다. 융은 열등 기능이 우리 안에 있는 원시인의 영역과 같다고 말합니다. 주기능을 사용할 때 우리는 문명인이지만 열등 기능의 영역에서는 누구나 원시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열등 기능을 두려워합니다. 지적인 사람이 사랑에 빠지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이 일단 폭발하면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게 되어 어리석은 실수를 저지를 것이라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융은 많은 지식인들이 자신보다 지적 수준이 낮은 사람과 결혼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바로 이 통제되지 않는 원시적인 감정에 사로잡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사회적 계급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미분화된 감정, 즉 열등 기능이 상대방에게 투사되어 강력한 심리적 인력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감정은 혼란의 근원이며 자신의 가장 약한 고리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치 철갑을 두르듯 자신의 감정을 꽁꽁 숨기고 통제하려 애씁니다. 결론적으로 열등 기능은 우리 정신의 열린 상처이자 외부의 영향력이 쉽게 침투할 수 있는 열린 문과 같습니다. 바로 이 지점을 통해 우리는 상처받고 지배당하며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 성장과 성숙의 과정에서 자신의 열등 기능을 이해하고 통합하는 작업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제 융은 우리 의식의 구조를 더 깊이 탐색합니다.
그는 우리의 자아가 의식의 전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아는 거대한 무의식의 바다 위에 떠있는 작은 섬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는 의식의 구조를 원형 다이어그램으로 설명합니다.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하는 자아의 영역이 있다면 그 뒤편에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림자의 세계, 즉 무의식의 영역이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완전히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착각